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한 1,500조가 넘어섰죠.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가계부채의 미시적 결정 요인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가구의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1% 상승하게 되면 가계 금융부채는 0.6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3, 4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6.7%가 증가한 5,114조 원으로 기존 연구에서 경제 성장 및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제시한 임계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 성장이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명목 GDP입니다. GDP는 국민 총생산이죠. GDP 증가율은 5.4%, 가계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은 4.5%의 4.5% 수준이 되겠습니다. BIS지요. 국제결제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4.8%의 수준에 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요, GDP 대비 75%, 국제결제은행은 GDP 대비 85% 수준 이상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금 94.8% 수준입니다. GDP 대비. 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2007년, 2008년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6%에서 98% 수준이었다고 조사가 되었는데요. 현재 지난 2017년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채가 94.8% 수준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을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보유와 자영업 종사는 가구의 금융부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인데 가구 소득별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미치는 요인이 상이합니다. 부동산 자산 규모 1% 상승 시 가계 금융부채는 0.66%가 증가하며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금융부채는 17.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크면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모두 증가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부동산은 담보대출만
증가하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인 경우는 상용직에 비해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보대출에는 부동산 가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신용대출 증가에는 가구의 소득별로 결정 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의 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부동산 가액 증가는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모두 증가시켰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부동산 가액 증가는 담보대출만 증가시키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 자영업인 경우는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자금 조달 비용 및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소득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가구의 가계부채 부담 및 리스크가 더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이 오르지 않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 안정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지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강력한 대출 규제,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상하지 않고 이율이 낮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얻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면 개개인과 국가의 자산 가치는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반면 가계 부채가 턱없이 증가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부담률이 무려 94.8%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만약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에 육박한다면 크나큰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상당한 위험한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이렇게 가계부채를 억제시키지 않으면 크나큰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다각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정책적으로 꼭 수립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